난류유동 7주차 수업 자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난류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 설명을 할 수 있냐를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상호상관도 아니면은 분산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거 얘기하면은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뭐 평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부터 할 텐데 평균 자체는 난류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평균 유동은 애초에 평균 유동이고 그 중에서 요동 성분들을 난류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에 관련된 분산이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방향의 편차 간의 상관관계인 상호상관도를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 통계적 접근법에 대해서 앞에서도 많이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난류 아니면 유체역학 문제에 대해 네비어-스톡스 식을 알고 있어요. 걔는 네비어-스톡스 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속도의 변화량은 시간 변화량은 지금 속도와 압력으로 함수로 나타난다고.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는 압력도 속도의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알면은 속도의 시간 변화율을 알 수 있다. 다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가 기본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가 결정론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eterministic. 이런 식으로 결정론적인 문제가 되는데 다만 결정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뭐 쉽게 알 수 있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초기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좀만 바뀌어도 결과는 슉슉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보이는 정도의 혼돈성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쪽에 뭔가 물리적인 법칙은 돌아는 가는데 그걸 감안해도 결과가 너무 너를 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난류 실험을 했을 때 매번 재면 시계열은 항상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통계적 특성은 일정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 장 이후로는 난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냥 지금 순간 속도가 어떻다 뭐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요. U, V, W 속도 성분이 있고 이제 평균 속도 말고 요동 성분, 난류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요동 성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주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U가 변할 때 V도 같이 변하나? 그럼 U가 커질 때 V도 같이 커지나? 아니면 U가 작아질 때 V도 같이 작아지나? 그런 문제들. 아니면 서로 상관이 없나? 라는 것들. 그게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U가 변할 때 다른 지점에서의 U도 변하나? 같이 변하나? 상관이 있나?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실린더 후류 계측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실린더가 있고요. 실린더 뒤에 한 점에서 지금 어느 방향 속도 성분을 보고 있냐면은 이 방향, 수직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UA.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거기에서 같은 방향으로 UB 속도 성분이 있다고 치고 C도 같은 방향으로 UC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 성분이 아니라 운동의 수직인 방향 성분들이 실린더 바로 뒤에 있으면은 칼만 볼텍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뭔가 주기성을 가질 것 같고요. 저 뒤는 뭐 칼만 볼텍스고 뭐고 다 흩어진 다음에 난류만 남았으니까 무작위성이 강하겠죠. 그래서 A점에 있는 A점 속도는 이렇게 큰 틀에서는 주기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B점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주기성은 갖겠죠. 뭐 그 위상이 A랑 같냐 마냐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주기성을 가지면서 뭔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주기성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A하고 B의 속도는 뭔가 관련은 있겠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뭐 완전 난류라서 자기 맘대로니까 A랑 B하고 C의 관계는 없을 거다. 얘는 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상관도를 가져와서요. 좀 잘 보이게 그림을 같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거냐? 우선 첫 번째로 평균은 큰 관심은 없어요. 어차피 난류 문제에서는 평균 내면 거의 0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운동 에너지로 가니까 그건 됐고요. 우선 우리가 ABC 위치에서 거기 주된 유동 방향의 속도의
주된 유동 방향의 수직인 속도 성분을 추정을 한다, 계측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A하고 B의 유동은 여기 뒤쪽 바로 뒤 유동이니까 뭔가 관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A 값하고 B의 유동 값을 곱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크기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시간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 양쪽에 꺽쇠 표시한 게 시간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 평균은 아닐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UA가 커질 때 UB도 같이 커진다고 하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같이 커지죠. 그래서 양수가 됩니다. UA가 작아질 때 UB는 반대로 커지는 관계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A하고 B 지점에서의 속도 관계가 서로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거나 하면은 어쨌든 간에 0이 아닌 뭔가가 계속 얻어질 거예요. 뭐 양수로 계속 나오거나 음수로 계속 나오거나. 그러니까 서로 같이 커지면은 같이 작아질 때도 값은 양수가 될 거고요. 둘의 곱은. 그 다음에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면은 값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애 평균 내도 플러스일 거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 평균 내면 마이너스겠죠. 어쨌든 간에 0은 아닐 거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자주 다루는데 혹시라도 난류 이전에 뭔가 데이터 같은 거 얘기하셨던 분들은 피어슨 코에피션트나 아니면은 코베리언스라는 관점 이런 용어로 찾아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그 둘의 곱의 평균은 0이 아니다. 상관이 없으면은 0이다. 평균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호상관도라고 부르고요. 이제 난류에서는 뭐 이거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거 말고 수학적으로 둘이 얼마나 닮았냐라는 거 계산할 때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닮았으면은 상호상관도 계산하면 1에 가깝게 나와요. 뭐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은 걸 봐가지고 두 이미지에서 생긴 게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똑같이 상호상관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상관도 처음 배운 게 그 난류 유동 계측하는 PIB에서 배웠었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저거가 들어가요. 그래서 난류랑 상관없이 물론 난류를 잴 때 쓰는 기법이긴 한데 난류랑 상관없이 이미지가 지금이랑 이따랑 얼마나 닮았냐, 어디가 얼마나 닮았냐 그거 갖고 유동 속도 재는 거라서 여기서 많이 썼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상호상관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평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시간 평균을 자주 쓰겠죠. 우리가 그러면 시간 오래 두고 한 지점에서 계속 재가지고 난류가 어떻게 됐냐라는 걸 재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난류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서는 시간 평균을 재는 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유동이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간 평균 잰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신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앙상블 평균이라는 걸 씁니다. 앙상블 평균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여기 책에 보면은 그림이 있기는 한데 시간에 따라서 실제로 유동을 재면은요. 시간에 따라서 난류를 재면은 시간에 따라서 난류의 속도를 만약에 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뒤로 갈수록 소산이 됐다고 쳐요.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특정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재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난류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를 한 번 더 재요. 뭔진 모르겠지만 감소하는 경향은 있을 겁니다. 또 재요. 그러니까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또 줄어들겠죠. 반복을 여러 번 하시고 속도를 다 잰 다음에 동일한 시간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측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똑같이 지났을 때, 뭐 1초일 때, 아니면은 2초일 때, 그러면 1초끼리 평균을 내요. 2초끼리 평균 내고 3초끼리 내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뭔가 비정상 유동일 때,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은 그 경향이 일관되게 나올 거다, 스무스하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평균을 앙상블 평균이라고 하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시간 평균이라는 거를 쓰기가 난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유동장이 더 안 변하면 상관없는데 뭐 유동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문제면은 시간 평균이란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시간 평균 말고 실험 자체를 여러 번을 해가지고 실험 자체를 여러 번을 해서 동일한 시간 일대의 평균들을 짝짝짝짝 하고 평균을 내주면은 그거는 스무스하게 나올 거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앙상블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비슷한 방법으로 공간 평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간 평균은 시간에 따라서 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고, 그 다음 여기 재고, 여기 재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간상에서 그냥 평균을 내는 거예요. 뭐 같이 동시에 잴 수는 한 번에 모든 포인트를 다 재는 거는 실험상 어려우니까 여기 재고, 이따가 여기 재고, 여기 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평균도 앙상블 평균처럼 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매크론 함수가 얻어집니다. 다만 난류 뭐 실험하고 아니면 유동 계측하는 입장에서는 앙상블 평균은 많이 해요. 확실히. 공간 평균은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대해서 유동장 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상호상관도를 갖고 와서 난류가 실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